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 정책 보고서죠.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이거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다. 변화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큰 변화들이죠. 이런 와중에 선생님들이 이 서류 작업보다는 학생들한테 딱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드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 목표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현실이 좀 심각해요. 한국 교자들이 주당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이 OECD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2배나요? 와...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이 길다, 이걸 넘어서요. 이 행정 부담 때문에 수업 준비나 학생 상담 같은 정말 중요한 교육 활동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본질적인 일에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전에도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현장의 피로감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보고서가 짚어낸 문제랑 해법, 이걸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한번 보죠. 첫 번째는 학교 내부의 좀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 그리고 이 디지털 시스템 활용 문제예요. 네, 첫 번째 문제죠. 예를 들면 그 4세대 나이스나 K-에듀파인 같은 행정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도 여전히 학교 회계 서류 같은 걸 손으로 여러 번 입력하고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예전 방식 그대로 불필요한 절차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게다가 또 신규 선생님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참고할 만한 딱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이런 게 부족하니까 담당자 따라 업무 처리 방식에 막 제각각이고요. 인수인계도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 안에 법정이다, 비법정이다 해서 위원회가 한 30개 정도 된대요. 이게 막 중복 운영되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고요. 이런 비효율이 다 쌓여서 결국 선생님들 어깨만 무거워지는 거죠. 정말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나온 해법이 뭔가요?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업무를 좀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디지털 전환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9월까지 온라인 출결 관리 시스템, 이걸 구축해서 증빙 서류 내고 승인받는 절차를 싹 전산화하고요. 그건 좀 편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학교 회계 예결산 자료 있잖아요. 이것도 학교별로 일일이 수기로 입력하는 대신에 교육청에서 그냥 일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24년 하반기부터요. 이런 단순 반복 업무부터 줄이자는 거죠. 교육청에서 일괄 처리. 좋은데요. 그렇죠. 또 함께학교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시도 교육청별 업무 매뉴얼을 싹 모아서 제공하고요. 24년 하반기부터 난립하던 학교위원회도 한 10개 정도로 대폭 정비한다고 합니다. 역시 24년 하반기부터. 위원회도 확 줄이는군요. 네, 결국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를 좀 통일해서 불필요한 회의나 서류 작업을 줄이겠다 이런 방향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내부 효율화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두 번째는 학교 외부의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 문제입니다. 외부 지원 부족이요? 네, 예를 들면 학교 주변 시설물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 같은 거. 네네. 혹은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 소재 확인하는 업무? 이런 게 사실 수업이랑 직접 관련은 좀 적은데 이걸 다 학교가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부담이 크다는 거죠. 교육활동 외적인 업무 부담이군요. 맞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에 학교 통합 지원센터라는 게 설치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 범위나 수준이 교육청마다 다 제각각인 거예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네요. 네, 특히 기간제 교사 말고 강사나 교육공무직 채용 지원 아니면 간단한 시설 보수 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지원은 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있으나 마나하다는 비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도직은 있는데 정작 필요한 지원이랑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개선 방안은 역시 교육지원청 역할을 강화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 업무 지원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환경 점검이나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같은 업무는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요. 네.
교육급여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걸 추진합니다. 아, 학교는 정말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요? 네,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지원 범위를 강사나 교육공무직 채용, 소규모 공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원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24년 하반기 예정. 아, 법적 근거 마련, 안정성이 확보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안정적인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지원 격차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는 이 행정 업무의 총량 자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 창구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총량 관리와 소통 부재. 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학교에는 행정 업무가 계속 추가되잖아요. 근데 기존 업무를 줄이는 노력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겠네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도 어렵고 이게 또 교원, 행정직, 공무직 이 직종 간의 업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 소통 부족이 갈등까지 유발하는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결책은 뭔가요? 그래서 총량 관리 체계라는 걸 도입한다고 합니다. 24년 하반기부터인데요. 총량 관리 체계요? 네. 앞으로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만들 때 이 정책이 학교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그 부담을 줄일 방안까지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 더 이상 업무가 막 늘어나는 걸 좀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그 함께 학교 플랫폼 있잖아요. 그 안에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24년 하반기 현장 요구를 좀 신속하게 파악하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치고 있습니다. 네. 또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우수 사례 같은 거 발굴해서 널리 알리고 잘하는 교육지원청에는 포상도에서 책임감도 좀 높이고요. 네, 종합적인 대책들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보고서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축을 제시했습니다. 네. 첫째는 학교 내부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디지털화하고 표준화하자. 맞죠? 네, 맞습니다. 내부 효율화. 둘째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해서 학교 외부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주자. 그렇죠. 외부 지원 강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업무 총량 자체를 관리하고 현장과의 소통 시스템을 만들자. 네. 총량 관리 및 소통 강화. 이렇게 세 가지죠. 네, 계획은 참 구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정말 현장에서 잘 작동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특히 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다 뭐다 해서 교육 혁신이 강조되는 시점인데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 선생님들이 행정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교육 본질, 그러니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이 학교 시스템 자체를 행정 처리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계할 필요는 없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